시작하죠. 오늘부터 이제 방학 동안에 2차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 단원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단원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로 출제될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다 나와요. 두 번에 걸쳐서 가장 어려운 파트로 출제될 거고 가장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 파트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이유는 당연히 다음 학년하고 연계가 깊어서 그래. 가까이는 1학년 2학기 때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도 나오고요. 2학년 2학기에는 심지어 이거를 심화해서 배우는 게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고등학교 내내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 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또 3차 방정식도 그러면 이거에 용기를 얻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내가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 맞나요? A가 0이 아니면 벌써 답을 다 알고 있구나. 맞아요. A가 0이다 라는 거 가지고 방정식 그리고 중요한 거 2차 방정식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그거 하기에 앞서서 뭐 방정식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다시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거는 무언가 해를 갖는 녀석이야. 대표적으로 항등식과 비교돼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3x가 5-2 5x 빼기 2x 라는 식이 있다고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식을 보시면 3x가 5x 빼기 2x니까 이거에서 빼면은 3x, 왼쪽도 3x, 오른쪽도 3x가 돼서 이거는 x에다가 내가 뭘 갖다 집어넣어도 괜찮겠다라는 항등식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반면 여기가 3x가 아니라 6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거 왠지 3으로 나누고 싶지 않니? 그지? 그래서 x를 2라고 구하고 싶지 않니? 맞아요. x를 2라고 구했어요. 즉 근을 구했어요. 이렇게 근을 구하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면 근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거 굉장히 기시감이 들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전부 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죠? 전부 다 배웠어요 사실. 기본적인 풀이 방법 뭐 인수분해라든지 완전제곱식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근해 공식이라든지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다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뭔가 조금 달라야 되잖아. 그 다른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를 한 3개 정도 더 추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상 내용이 잘 돼 있으면은 여기 오늘 할 내용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수업 잘 따라오면은 끝에 가서 최상위권 문제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해보자. 앞서 2차 방정식의 정의에서 여러분들 얘기 너무 잘해줬다. 사실 쌤이 이거 가지고 작년에는 애들 막 놀렸거든.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야. 뭘 아니야 이러면서 놀렸는데 여기 놀릴 수도 없네.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죠.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차항의 개수 때문에 그래요.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가 0이라면 그러면 얘는 더 이상 2차 방정식이 아니야.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뜻이 뭐야? 2차 방정식은 그렇지. 최고차항의 차수가 2가 이게 살아있어야 그래야 2차 방정식인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얘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니까 얘는 더 이상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되겠네.
방정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얘기했어요. 근데 이 2차 방정식 그 쌤이랑 같이 심화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기억날 거다. 그치? 최고창 요거 A가 0이 아닌 거, 0인 거 실전에서 활용됐던 거 기억나요? 그죠? 한번 여기에서도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 그 갔다 옵시다. 어디냐면 108페이지일 거야. 108페이지 필수예제 3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a-1의 x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1 x 더하기 2 곱하기 a-1은 0이다 라는 이연식이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사실 내가 이렇게 강조 안 하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선 중요하다. 왜? 트리거는 이거 x 앞에 정확히 x제곱 앞에 이 뭔가 풀어야 되는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이때가 중요한 거야. 이때는 우리는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1 얘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차 방정식이기 위해서는 얘가 살아있어야만 한다. 개수가 0이면 안 된다. 즉 a-1이 0이면 안 된다로 출발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여기에 한 해가 1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해가 1이다 라고 하면은 방정식에서 해가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그렇지, 이거를 x자리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대입 한번 해보죠. a-1 빼기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a-1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실 거냐면 여기선 선택지가 두 개로 갈려요. 그냥 전개해도 괜찮아요. 이거 마이너스 전개 해가지고 쫙쫙쫙 전개를 하고 나면은 에헤이. 소리. 그러면 전개를 쫙 하고 나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이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 이때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a가 1이든지 아니면 a가 2든지 하겠지? 시작할 때 a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2구나. 이거 대입하면은 문제 풀 수 있겠네.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거 보이면은 이거 해도 된다. 여러분 봐봐. a가 1이 아니라며. 근데 여기 a-1이 같이 있는 거 보이니? a가 1이 아니면 a-1은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면 그걸로 나눌 수가 있어. 다시 a-1로 그냥 나누는 건 안 되고 a-1이 0이 아닐 때는 a-1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눠볼게. 약분하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답을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2차 방정식의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최고차항의 계수 2차식 앞에 뭔가 미지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거 0이 아니다로 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의 풀이로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의 풀이. 얘들아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 2차 방정식 풀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3개. 1번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아유 좋다. 이제 이거는 너네 선택지에 그냥 쫙 있는 거야.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글씨가 좀 안 이쁠 것 같은데 씁시다. 근해 공식. 근데 인수분해랑 완전 제곱식이랑 근해 공식 전부 다 좋아요. 근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그동안 쉬운 2차 방정식만 풀어왔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진짜 되게 착한 2차 방정식 풀어왔어요.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0.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 쌤 이거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게 뭐가 착해요? 너네가 풀었던 게 이거야.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어떻게 풀지 보이지 않아요? 이거 근해 공식 하면 풀리겠거니 머릿속에 들어오지? 근해 공식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쁜 식 보여줄까? 2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0.7은 0이다.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지. 그치? 이것도 뭐 숫자가 더럽긴 한데 근해 공식 쓰면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지? 정수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지? 이런 걸 뭐라 부르지? 유리수라고 부르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무리수. 무리수가 갑자기 계수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잠깐 상상을 해보죠. 잠깐 상상. 우리가 사용할 거, 여기서 우리는 근해 공식이라는 필살기를 배웠어요. 근해 공식이라는 필살기는 물론 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었냐면 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루트 근호를 사용하는 근해 공식이었어. 근호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야. 근데 저기 계수에 무리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근호를 루트를 다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는 최악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근해 공식을 쓸 수 없게 된 거야. 이해되니? 문제점이 발생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는 거지. 예. 정답부터 얘기할 게 앞서서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셋 중에 하나 골라봐. 첫 번째, 최고차항의 계수. 두 번째, 1차항의 계수. 세 번째, 상수항. 뭘 그렇게 고민을 해 찍는 거지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아까 먼저 수업을 했어. 최고차항의 계수. 2차 방정식이기 위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0이면 안 된다라고 수업을 했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얘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이 최고차항의 계수에 대해서 유리화를 진행을 해요. 최고차항의 계수에 대해서 유리화를 진행을 하면 상대적으로 인수분해가 쉬워져.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는 식 그냥 쌤이 갖다 줬으니까 얘는 일단 버리고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어디냐면 필수 예제 2번입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을 풀 거예요. 이거를 풀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차항의 계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무리수로 되어 있다. 방금 쌤이 얘기한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를 유리화를 했을 때 그때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수분해가 더 쉬워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유리화부터 진행을 하죠. 유리화를 위해서 전체에다가 이거의 혈내 루트 2 플러스 1을 싹싹싹 곱해줍시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2 빼기 1이니까 1이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2 더하기 1에다가 3 더하기 2 루트 2 그리고 x.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까지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됐습니다. 인수분해 여러분 잘해요. 유리수 인수분해는 아주 기깔나게 잘할 거야 이제. 근데 이런 거 인수분해 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지 않니? 자, 인수분해 팁 하나 드릴게요. 1번 곱해져 있는 이 꼴 자체를 먼저 의심해라.
곱해져 있는 이 꼴 자체는 지금 2랑 루트 2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잖아. 이거는 대놓고 눈에 드러난 답이기 때문에 얘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실제로 여기서도 그렇게 풀려요. 2랑 루트 2 플러스 1이랑 더하면 3 플러스 2 루트 2 아니네 안 풀리네. 여기는 2랑 루트 2 플러스 1 이거는 여기서는 안 풀리는구나. 여기서 만약에 3 플러스 루트 2였으면 이렇게 풀릴 건데 3 플러스 2 루트 2라서 이렇게 안 풀리겠네.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엄청 어려운 거 안 나와. 얘랑 이거 통째로 1 곱하기 꼴을 기억을 하자. 1 곱하기 꼴이란 무슨 얘기냐면 2루트 2 더하기 2 이거 전개한 거 2루트 2 더하기 2에다가 1을 더한다. 이거 생각을 하는 거야. 2루트 2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면 3 더하기 2루트 2 맞나요?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긴 하겠네. 그래서 원칙 두 가지 이거랑 함께 인수분해 하시면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x-1 곱하기 x- 2 루트 2 플러스 2 하는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요. 되시나요? 오케이. 인수분해 해서 마지막 요거 0, 요거 0 하면 x는 1이다, 요건 2다. 인수분해까지 완벽하게 했어요. 인수분해. 우리 인수분해에서 지금 새롭게 추가된 거 하나 살펴보시면 무리수 개수일 때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무리수 개수일 때 무리수 첫 번째 뭐다? 최고차의 개수를 생각을 하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 녀석에 대해서 유리화를 진행하자. 그 다음에 유리화한 이후에 인수분해가 어렵다? 인수분해는 곱꼴을 대상으로 얘를 어떻게 곱해져 있는지 볼 때 엄청 어려운 숫자, 막 그런 이상한 조합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1 곱하기 어쩌고 두 번째 이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완전제곱식과 근해공식은 사실 결이 같죠. 완전제곱식을 공식화한 게 근해공식인데 그래서 이 완전제곱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근해공식을 쓸 필요가 없고 나도 개인적으로 근해공식보다는 완전제곱식 풀이를 훨씬 선호한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를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풀이를 한다고 해보죠. 어떤 인수분해를 완전제곱식 풀이를 한다고 해보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풀어볼게요. 숫자를 바꿀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거 하기 앞서서 여러분 그 뽀모도로라고 알고 있니? 못 들어봤어요? 충분히 들어봤구나. 뽀모도로라고 이게 이탈리아였나? 어떤 정확하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이 개발한 방법인데 인간의 집중력이 대충 한 25분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 수업은 몇 분이야? 50분이잖아.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25분 지나고 이 사람 공부하는 방법은 25분 지나고 5분 휴식을 하고 25분 지나고 5분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효율이 엄청 잘 나왔대. 쌤도 예전에 공부 한창 할 때는 이 뽀모도로 자주 이용을 했었어요. 이거면 시간도 진짜 빨리 가고 또 잘 쓸 수만 있으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25분이 지나서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질 타이밍이라고 했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완전제곱식으로 풀어볼게요. 쌤 저거 인수분해 되는데요? 알아. 인수분해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완전제곱식 한번 풀어보자고.
완전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죠.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를 억지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절반의 그렇지 절반의 제곱 플러스 4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1씩을 더해줘서 플러스 4를 만들어줘요. 억지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완전제곱식.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이 x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양변에 루트를 씌웁시다. x 플러스 2는 조심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가는데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근 나오는 거 어렵지 않을 건데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이 식을 한번 해볼까? 와 이건 뭐야? 딱 보는 순간 완전 제곱식이네. 그러니까 이건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네. 그럼 x는 마이너스 2네. 하나만 더 해볼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해. 그치. 빠르게 전개할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무언가를 제곱했어.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이건 뭐지? 허수죠. 허수죠. 그쵸? 여기까지는 그냥 실수 범위였어요. 실수 범위. 실수 범위인데 근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2개. 정확히는 실근이 2개 나오지.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실근이 1개가 나오죠. 사실 엄밀한 표현으로는 이 중근도 실근 2개라는 표현을 쓰긴 써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중근 좀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이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그냥 중근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가 루트를 씌워서 i 정확히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두 가지가 나온 거네. 그럼 얘는 근이 2개가 나오네요. 다만 그 두 근을 우리가 허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제 근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실근 정확히는 서로 다른 실근 2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근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새롭죠. 그동안에 근이 없다라고 표현했었는데 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근 2개가 나올 수 있다. 이거 3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3개 케이스를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3개 케이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어? 얘들아 이 3개 케이스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점을 혹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는 이게 2개가 나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바꿨을 때 여기가 플러스면 되겠다,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0이면은 중근 갖는구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허근을 갖는구나. 결국 3개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완전 제곱식 바꾸면 나 이제 근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구나.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 근 자체를 묻는 문제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하는 개념 중에 얘가 가장 소중해. 진짜 근의 개수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 이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모든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한다면 벌써부터 어지러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쌤이 식을 간단하게 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쉽게 했지만 숫자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래? 하면 어지러워. 하기 싫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식이 필요했다. 그치. 식이 필요했다.
이거를 굉장히 간단한 식이 있어요. 여기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예. 뭔가 바꿔가지고 얘 부호만 찾으면, 바꿔서 얘 부호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일반화한 방법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짜가 바꿔서 정리해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양수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꼴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니까 이게 나오더래.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이거잖아. 얘가 0이면 이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만 잘 살펴보면은 근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걸 정말 그 소중한 식, 여러분 이미 배운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 방금 얘기한 거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근의 개수를 판별을 할 수가 있더라. 중요하니까 꼭 챙겨 가시고요. 완전 제곱식 얘기도 다 했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 얘기도 이러면은 다 됐고 이야, 허그는 무조건 켤레꼴이냐. 이거 다음 단원쯤에 배울 거거든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개수가 실수이면은 허그는 무조건 켤레꼴이에요. To be continue. 그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개수가 실수면은 허그냐.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해도 되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네. 여러분 지금까지 할 만한가요? 괜찮아요? 했던 내용 조금 정리를 합시다.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일 처음에 방정식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뭐니? 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실제 액션에 대해서 실제 액션 여기서는 뭐였었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것, 그러니까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꼴로 나왔을 때 주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판별식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인수분해 꼴, 완전제곱식 꼴, 근의 공식 꼴 세 개가 있더라. 그래서 인수분해 꼴에서 이 무리수 개수가 있을 때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고차항의 개수, 얘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얘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유리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더라. 그 다음에 곱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이 두 번째에서 완전제곱식 얘기를 해봤어요. 완전제곱식이랑 근의 공식은 거의 같이 가는 거니까 완전제곱식에서는 좀 더 얘기를 해서 판별식, 그러니까 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매번 완전제곱식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판별식으로 구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겠더라 라고 해서 총 3가지 정도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할 내용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예요. 얘가 스텝 2인데 2차 방정식을 푼다고 하면은 사실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풀 줄 알아. 기본적인 2차 방정식 말고 여기에서는 좀 고난이도 2차 방정식을 좀 풀도록 합시다.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활용, 요거 3개를 추가로 하도록 하죠. 지금은 절대값 하나 정도만 봅시다.
특강한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건데 절대값 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케이스 분류하기로 했죠? 정말 소중한 사실 절대값이 나오면 케이스 분류한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그 웬만한 중학생들 데리고 와도 다 맞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절대값 5가 된다는 것도 웬만한 애들 다 맞춰요. 이것도 모르는 없어요. 우리 중에서 없을 거야. 근데 절대값 x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쌤이 지금 이거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애가 진짜 10%도 안 됐던 것 같아. 심지어 그 맞춘 10%도 쌤한테 몇 번 이렇게 배우고 나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현아! 네. 이 뭐지? 뭘까요? 라고 하면 현이한테 너무 가혹하니까, 그치? 절대값 x는요, 다시 그 전에 우리 기본 원리부터 보자. 얘는 왜 3이야? 그냥 절대값 씌워서 그냥 3 되는 거예요. 절대값 씌워서 그냥 3 된다? 정확히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얘는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얘는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실제 수행된 액션은 부호를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해요. 그럼 그 조건이 있을 거냐? 얘는 부호가 왜 안 바뀌었어요? 양수니까 안 바뀐 거야. 얘는 부호가 왜 바뀌었어요? 음수니까 바뀐 거야. 그럼 결론이 나왔다. 양수는 부호를 그대로 냅두고 음수는 부호를 바꿔주는 거. 그게 절대값의 역할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네. x를 정확히 몰라. x의 부호를 몰라.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그걸 케이스 분류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러면 부호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대로 나온다.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그러면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if 결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조금 더 디테일. 여러분 그러면 x가 딱 0일 때는 어떻게 해? x가 딱 0일 때는 부호를 바꾸나 안 바꾸나 둘 다 0이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것만.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까요? 절대값 x-2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왜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했지?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지? 그럼 여기는 기준이 누구여야 돼? 절대값 안에 이 알맹이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럼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오케이, 한 번 더 합시다. 만약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2 이렇게 기준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떡할까? 따로 팁! 수직선을 그려보시죠. 수직선을 그려서 각각 0이 되는 그 기준값을 생각을 해보자. 얘는 기준이 0이죠. 그렇죠. 얘는 기준이 2. 그래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1번 영역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2 이렇게 나오는 거야. 2번 영역에서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괜찮지.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안 되겠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x-2 이렇게 나올 거예요. 3번 영역에서는 전부 다 괜찮으니까 얘는 x 플러스 x-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긴 한데 일단 이따가도 나올 거라서 미리 연습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 실전 가가지고 연습 한번 하고 그리고 잠깐 쉽시다. 저기 어디로 가실 거냐면 우리는 필수 예제 4번으로 갈 거예요. 필수 예제 4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는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파트는 어디냐면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x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주쳤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뭘 할 것이다. KSW를 할 것이다. 절대값 x가 아니 x가 즉 여기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또는 음수인지를 생각을 할 거고 얘가 양수라면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을 풀게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을 풀게 되는 거야. 얘를 푼다.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근해 공식. 얘를 풀자. 얘를 풀자.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자, 1과 3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요? 위에 붙죠? 위에 붙으니까 x-1, 그다음에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x는 뭐다? 1이다. x는 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지. 마지막 가서 처음 했던 이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나온 식이 이거잖아.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버려야지.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서 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든지 x가 3이든지 나올 건데 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나온 해는 이거 이렇게 두 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니까 문제 풀이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우린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